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10월 2일에 양대청이 이제 개청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없는 거냐,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거냐, 이제 이런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이제 민생 얘기하니까 민생으로 물타기 하지 마라 검찰 개혁을 네, 이런 이제 비판의 글도 올려주시는데 실제 검찰 개혁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의원님? 지금 뭐 형소법 개정안 논의가 아직 국회 법사위 가동이 돼서 출발했으니 진행하고 있겠죠. 일단 TF를 만들었어요, 당연에. 네. TF에서 일단 검토를 할 거고 예. 검토된 내용을 법사위에서 이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김한규 원내 수석이죠. 원내 수석의 발언을 보면은 다음 당대표의 형사소송법 결정 맡길 생각이 없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했고 원내대표도 지금 전당대회 전에 빠르게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님과 원내대표부 간의 어떤 만찬에서도 속도를 내자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걸 봐서는 현재 나오는 이런 워딩들 그리고 이런 거듭된 어떤 표현들을 보면은 전당대회 전에 형사소송법 그 보안수사권 문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 보안수사권 문제가 제일 첨예한 쟁점인 건데요. 그 오늘 아침 중앙일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찰 장윤기 증거인멸 의혹 검찰 보안수사로 잡았다. 이게 제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에 보안수사권이 있으니 장윤기처럼 이렇게 끔찍한 성범죄, 사실상 이제 강간 살해 이렇게 해서 그 수사를 잘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경감인 거죠. 경찰의 간부였고 아버지가 증거인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 도움을 줬던 수사기관들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광산경찰서, 광주 광산경찰서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 진행 중에 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그리고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예고하셨어요. 작년 이맘때. 검찰이 보안수사권 문제가 첨예화되면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검찰이 보안수사로 잡아내는 큰 사건이 보도될 거다. 언론에 대서특필될 거다. 딱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평소였다면 이렇게까지 여러 주요 언론에서 다뤘을까? 그 생각이 좀 들었고 보안수사권이 아니라도 이 사안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안수사권이 있어서 처벌받고 보안수사권이 있어서 적발되고 이랬던 게 아니라 이거는 비리고 부패죠. 당연히 적발됐어야 되는 거고 보안수사권이 요런 사안도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보안수사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소소한 부분들을 보안수사 지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수 자체가 지금 통계 같은 것도 있는데 상당히 부풀려진 면이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 지금 검찰이 장윤기 아버지 그리고 경찰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검찰 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뭐 필요한 부분을 해야죠. 자기 역할이 있고 권한이 있는 동안은 수사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보안 수사권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런 범죄가 밝혀지는 거냐?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원래 공수처라는 걸 설계할 때는 물론 지금 굉장히 규모가 작게 만들어져 있지만 경찰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지켜보고 수사를 하도록 설계된 기구예요. 공수처가 의원님께서 만드신 공수처는 모든 경찰의 경우에 경찰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뭐 대상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이런 거 뭐 조정할 필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원래는 그래서 사실은 고위공직자라서 법조 관련된 수사 기구였죠. 설계할 때. 그래서 다양한 어떤 대안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보안수사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보안수사권만이 이런 문제를 걸러낼 수 있다. 이거는 조금 나가는 거라고.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런 비위 사실이 있다면 공수처가 먼저 촉을 세워서
수사를 하고 입건하고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아니라 이번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보수죄를 중심으로 해서 프레임은 딱 이렇게 짜여지는 겁니다. 경찰의 암장 수사를 검찰의 보안 수사로 잡아낸 거다.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들, 그 보수 언론들이 이제 프레임을 짜서 막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경찰의 시장이라고. 사건 암장 또는 뭐 경찰이 잘못 수사하는 거 이런 부분들 바로 잡을 수 있는 기구나 제도들 시스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검찰은 계속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수사 권한을 안 내놓는 것을 전제로 설계와 시스템을 자꾸 짜자고 얘기하는 거고. 검찰이. 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나와서 예. 빨리 넘어가자. 이거 수사 기소 확실히 분리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경찰 통제를 어떻게 할지를 빨리 넘어가자. 맞아요. 예. 근데 아직 계속 못 넘어가게 하면서 예. 계속 여전히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안 하다를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1년이 그렇죠. 지났는데. 예. 1년 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요. 빨리 정리하고 그 예. 부분은 더 이상 안 경찰의 돼. 암장이나 경찰의 잘못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경찰에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네. 여기로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페이지 2로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1년 전에 나와서 네. 빨리 정리하고 페이지 2로 넘어가면 맞습니다. 된다. 맞아요. 그런 말씀 기억납니다. 드렸는데 예. 지금도 페이지 2로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답답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검찰은 거죠. 보안 수사권을 달라는 거죠.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예. 사실 중수청이 만들어지면은 검찰 쪽에 있었던 수사관 분들이 너무 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상당 부분 넘어오는 걸 전제로 이제 인력 구조를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보안 수사권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수사관들이 넘어올 거야 안 넘어올까? 안 넘어가죠. 안 넘어오죠. 100%안 넘어갑니다. 그러면 중수청 설치도 꼬여버리고 그렇죠. 수사권 기소권 분리도 제대로 안 되면서 예. 여전히 우리는 페이지 2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보안 수사권 관련된 논의를 지금 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빨리 마무리 짓고 그럼 7월 내에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8월 달, 9월 달, 그다음 10월 초까지는 그러면 그 확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각 수사기관의 권한에 맞춰서 인력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페이지 2로 넘어가자. 페이지 그리고 2로 넘어가자. 뭐 검찰시민위원회를 실질화 한다든지 예. 또는 경찰도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하는 등으로 좀 구조적으로 분리시킨다든지 예. 경찰의 잘못된 점을 잘 관찰하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공수처를 변화시킨다든지 네. 페이지 2로 넘어가는 방법이 좀 필요하잖아요. 예. 저 말씀에 정말 동의합니다. 그 네. 페이지 2로 넘어가자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처음부터 그 보안 수사권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문제든 뭐 이렇게 성과가 나죠. 날 수 있죠. 그런데 과대한 수사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거냐? 권력을 나누자. 네. 원칙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주체를 분리하자라는 원칙에서 출발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기소를 막고 과대한 수사 권력을 견제를 하자라고 출발을 한 건데 그걸 자꾸 옛날 아직 다 논의가 끝난 1막의 끝자락을 잡고서 수사 권력 조금 남겨놓으면 안 될까? 이렇게 수사를 하니까 검찰 수사에 성과가 나지 않나. 근데 그 당연히 수사권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일을 하니까 성과가 나는 거고 그러지 말고 2막으로 지금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10월에 지금 시행을 할 건데 네. 인력 배분 문제 포함해서 지금 논의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7월 7일이에요 지금.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도 법이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음 논의를 못 어제 하잖아요. 제가 국회 취재 갔다가 어떤 그 의원실에서 자료를 하나 봤어요. 끝까지 안 주셔서 제가 갖고 오지 못했고 보여주기만 하셔서 봤는데 이 논의가 지금 어디서 막혀 있냐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막혀 있어요.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야 앞서 말씀 주신 인력 배분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사무실도 얻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어디로 갈 거예요? 그 지금 검찰 조직이 이원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수사기소 네. 분리에 따라서 그러면 중수청과 공소청을 분화해서 같은 건물에 나는 1층 너는 2층 사이좋게 나눠 쓰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물을 빨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건물 계약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준비하고 있는 거냐 지금 임박한 그 개혁에. 근데 그게 다 형사법 개정안에 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검찰에 보안 수사권이 남아 있다면 예. 그리고 심지어는 정권 송치를 받을 수 있다면 수사량이 줄어들지 않죠. 그렇죠. 그럼 수사관들은 당연히 있겠다고 네. 하고 오히려 더 뽑아달라 그럴걸요. 부족해. 네. 더 뽑아줘. 그래서 이게 우리 좀 이래야 돼. 빨리 이게 정리하고 페이지 2로 넘어가면 된다. 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들이 보안 수사조차도 안 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고 네. 이미 다른 나라에도 그런 제도들이 정착돼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방금 언급하셨던 그 사건이 가벼운 사건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지 마시고. 네. 반면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들고 있어서 또는 검찰이 과잉하게 수사하거나 검찰이 암장한 사건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더 많죠 사실은. 줄로 세워볼까요? 예. 누가 더 많이 암장했나 이런 거 세워봐야 되나? 웬만한 그 금융범죄자들, 예. 증권시장을 교란해가지고 돈 벌었던 사람들, 예. 그 사람들 사이 속설이 이거예요. 검찰 수사 2번만 피하면 재벌된다. 그래서 맨날 검찰 정관 변호사 쓰고 그래가지고 많은 보도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전부 또 대형 로펌에 가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슬과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 정관 이후 관련된 것도 법을 바꿔가지고 변호사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그것도 의미 있다고 봐요. 그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 로펌에서 예. 검찰 정관들이 얼마나 환영을 받고 그 사람들이 왜 본인이 특히나 구속 네. 수사를 받거나 큰 돈이 걸린 사건에서는 검찰 정관 찾느냐 그 사람들 다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효과가 있더라. 네. 지금 만연해 있어요. 이거 큰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최근에 검찰이 청와대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 네. 그러니까 그 수사 단계에서 혼자 수사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하고 같이 같이 할게. 할게 이런 거예요. 언제부터 친했다고. 검경이 같이 수사할게. 그렇게 좀 형사법 개정안을 좀 해줘.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확인은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어제 다른 매체에 나가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들이 얘기했던 모델과 유사해요. 무슨 얘기냐? 경찰이 수사할 때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법률가로서의 조언과 검토를 처음부터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사 정보를 암장할 가능성도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네. 뭐 검사가 나름 더 가지고 있다는 법률적인 전문성 예. 여기까지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주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네. 주에서 초기부터 검사들이 직접 자기가 수사하는 건 아니고 수사하는 수사기관과 협업을 해요. 그렇게. 네. 예. 네. 예.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예전에 했었죠. 네. 법률 검토만 그러니까 해라. 합수부 제안이라는 건 예. 그런 수사하지 말고 초기부터 결합해서 조언 주고 자문 받고 하는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수청 안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중수청 안에서 그러니까 해도 되죠. 중수청 안에서 중수청 소속된 검사 출신의 뭐 수사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중수청이 수사할 때 예. 공소청에 있는 검사하고 처음부터 사건을 상의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예. 어떠세요? 뭐 그러면 되잖아요. 법률적으로 이거 문제 없어요. 수사하는 뭐. 게 아니라 예, 예, 법률적으로 이건 좀 문제 없겠죠. 예. 제가 보기 A라는 범죄로 의율하면 될 것 같은데 좀 불충분할까요? 예. 이렇게 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자꾸 이를테면 김건희 씨 사건에 빗댄다면 자꾸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 뇌물로 의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얘기할 수 거잖아요.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뭐 이런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제도 하려던 제도만으로도 이 정도 효과는 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결국엔 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소 범위에 이게 맞겠습니까라는 걸 계속 협업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괜히 만약에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같이 하자라는 제안은 결국에는 수사의 성과를 우리가 내고 싶다, 낼 수 있다. 지금 이런 의도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지금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는데 네. 필요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뭐 7월 그 임시국회는 가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상임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궁금하네. 갑자기 그게 궁금하시죠? 예. 일단은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안 받으면 저희가 다 하겠다고 선언해 놓은 상태잖아요. 예.
다만 그 기한을 어느 정도 두는 게 적절한 것인가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꽤나 좀 뭔가 좀 얘기는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되지 않을까. 여야 합의가. 네, 근데 뭐 제가 듣고 있는 게 뭐 정확하게 뭐 정확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확한 사실일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곧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곧 들어온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거를 상임위를 받고 결론을 낸다. 지금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 지금 언제까지? 배정된 7개 상임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번에 이제 배분된 상임위들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상임위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국토위가 있지 않습니까? 산자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위 뭐 해서 노른자 상임위가 꽤 많아요. 그래서 외통위도 있고요. 예, 외통위도 있고.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네.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뭐 국회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원장 지난주에 오셔서 말씀 주셨지만 다른 거 다 떠나서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법사위원장 되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형소법 개정안부터 먼저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 그렇게 국회 하겠다는 본회의 거잖아요. 열어서 그렇게 예. 하겠다는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8월 전당대회 전에. 원내 수석 다 전당대회 전에 근데 8월이 17일이잖아요, 의원님. 네. 그럼 10월 2일 날 개청을 해야 되는데 8월 17일도 너무 7월 내에 해야죠. 7월 안에 7월 안에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 정도로 하고요.